1km 밖에서 방탄강 관통. 한소면 다 뚫리는 괴물 탄환 생산. 미국, 한국 우리가 싹 다 구매할게. 군 당국은 K9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K9A3 또는 K9A2 블록 2로 불리는 것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북한 대구 경방 사포와 자주포 등에 맞서 공세적인 대화력전을 펼치려는 의도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웜T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인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경장, 9m에 달한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사거리 70-100km, 분당 최고 발사 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맞는 신형 포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m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것이 있다. 로켓보드 추진제의 양을 늘리고 탄두 중량을 낮추면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파괴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제의 성능을 개선해서 연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램제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램제트 기술은 항공기 탑재에 먼저 시도됐으나 최근에는 포탄에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와 터빈을 쓰지 않고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 압축한다. 전체적인 중량을 줄일 수 있고 초고속 비행에 적합하다. 정지 상태에서는 공기를 압축시킬 수 없어서 속도가 초음속일 때 작동한다. 이를 155mm 포탄에 적용하면 사거리와 속도를 늘릴 수 있다. 한국군의 자주포와 곡사포는 포구 초속이 음속의 2배가 넘으므로 램제트탄을 사용할 여건은 갖췄다. 포탄에 적용되는 것은 고체연료 램제트 기술이다. 액체 연료는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렵고 연료 공급 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램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추진제 연소나 공기흡입구 형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램제트탄의 경우 풍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풍산은 과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X 등을 통해 램제트탄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모형 등에 따르면 램제트탄은 탄두부에 공기를 빨아들일 흡입구를 설치하고 옆에는 보조 날개를 장착했다.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포탄 후방에 있는 연소실로 흘러들어가 포탄이 날아가는 데 필요한 추력을 내는 데 쓰인다. 보조 날개는 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수정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도록 돕는다. 포탄 하부에 있는 날개는 포탄의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공기저항으로 포탄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과거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거듭 실패하자 미사일 하부에 그리드핀이라 불리는 보조 날개를 장착. 비행 안전성을 높인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램제트탄은 발사 직후 램제트 엔진을 작동시킨다. 10여 초 동안 유지되는 추력을 통해 항력을 적게 받는 높은 고도로 포탄을 밀어올린다. 이를 통해 사거리도 획기적으로 증대된다. 여기에 새로 개발될 탄도 수정 신관이 추가되면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포병 전력은 사거리, 정확도, 타격 효과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사거리 연장탄과 신형 탄도 수정 신관은 한국군 포병의 전투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 포병에 맞설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신형 포탄과 관련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탄약은 100여 년 동안 뚜렷한 기술 개발이 없었다.
오로지 총 등 무기만 잘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구해보니 탄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와 탄약. 김영세 두레텍 대표에 의하면 그동안 무기는 개선됐지만 탄약은 100여 년 동안 큰 발전이 없었다. 김 대표는 오랜 기간 군에서 무기 연구 개발에 참여하면서 무기만큼 탄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김 대표는 2012년 무기, 그 중에서도 탄약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섰다. 고민했던 분야에 집중하며 여러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탄약의 사거리, 경량화, 정확성 등 기존 탄약보다 뛰어난 성능의 탄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김영세 대표는 25년간 무기 연구 개발과 워게임 모델 설계 등 특수한 직군에서 복무한 무기 전문가다.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무기체계,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관련 공부를 하며 학위도 취득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융합해 유체역학을 해석하고 비행 관련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했다. 김 대표는 오랜 기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니 직접 구현해보고 싶었다. 마침 좋은 일자리 제안도 들어와 2012년 긴 시간을 함께한 군을 전역하며 창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밤낮 없이 연구했다. 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 개발하는 기술마다 특허를 출원했다. 그 결과 현재 원천 특허, 디자인, 구배 등 3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 탄약에 대한 기술 특허는 전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남들은 탄약이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경험으로 탄의 중요성을 알았고 탄약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두레텍에서 개발한 기술 중 현재 탄약에 적용된 기술은 일부다. 김 대표에 의하면 두레텍에서 개발한 기술은 비행하는 모든 물체에 적용할 수 있다. 전쟁 작전과 수행 형태 바꿀, 게임 체인저. 지금까지 탄약은 총열이 길고 탄이 무거워야 멀리 나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탄은 총열이 짧은 소총에서도 충분한 거리를 낼 수 있다. 그는 우리 기술이 적용된 5.56mm 탄은 100m 거리에서 6.5mm 방탄강을 뚫고 7.62mm 탄은 1km 거리에 있는 3.5mm 강철판을 뚫었다며 화약이 더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유효 사거리와 파괴력이 증가한 것은 탄이 가볍고 성능이 좋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다. 시험을 통해 확보된 내용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적보다 유효 사거리가 길면 전투에 유리하다. 우리 군의 유효 사거리가 800m이고 적은 550m를 쏜다고 가정한다면 유효 사거리가 긴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 수 있다. 우리 군은 적 유효 사거리 내에서 정면 대결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전쟁 작전과 수행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두레텍이 현재 개발한 탄은 수중탄, 고성능탄, 대물저격탄 등이 있다. 김 대표에 의하면 물은 매우 좋은 방탄제이다. 물로 발사된 탄은 물속에 들어오면 찌그러지거나 튀어버린다고 한다. 물은 빠른 속도로 물체가 들어오면 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처럼 물속 깊이 탄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 물속까지 사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두레텍에서 개발한 수중탄이다. 이 수중탄 탄두에는 공기 터널을 만드는 공동현상을 생성할 수 있는 특수 형상 팁이 있다. 발사된 수중탄은 특수한 팁에 의해 물에 부딪히면서 압력으로 물을 기화시킨다. 그러면서 밀도가 줄어들고 탄 앞에 터널이 생긴다.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발사된 탄은 물속에서도 자연적인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자연 초공동 현상을 활용한 탄이다. 그는 우리가 개발한 수중탄이 들어가는 깊이를 보안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안으로 잠수해서 침투하는 적뿐만 아니라 어뢰도 터뜨릴 수 있는 깊이 이상으로 들어간다며 어뢰는 함정에 부딪히기 약 2m 정도 깊이로 올라온다.
그때 소총으로 미리 어뢰를 터뜨린다면 직접 맞는 피해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능탄은 약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공기안내옴 기술을 탄에 적용해 비행 안정성을 높였고 항력을 감소시켰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탄두의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 최적 형상으로 제작했다. 그 결과 기존 탄약보다 먼 거리까지도 강한 파괴력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 탄두 발사체 구성도 달리해 무게도 기존 탄에 비해 약 40% 감소해 기존보다 많은 탄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김 대표는 고성능 탄에 대한 유효 사거리, 정확성, 파괴력 등은 이미 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전투력이란 한 발이 좋은 성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는지 양도 중요하다며 경량화로 전투 유대량이 많아져 적보다 더 많은 탄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물저격탄은 사람이 아닌 장비를 파괴하기 위한 탄이다. 경장갑차를 관통할 정도로 파괴력을 극대화시켰다. 7.62mm 탄으로 12.7다댐M 탄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가벼운 무기로 더 신속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현재는 소총탄에만 기술이 적용했지만 20mm, 30mm 등 날아가는 탄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화기의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술의 장점이다. 화기 변형 및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금은 2개의 탄종에 적용했지만 앞으로 점차 모든 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넓혀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생기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김 대표는 수년간 관련 기관에 야전 테스트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다. 군 관계자들은 국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에 환영하지만 방산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0년 국방시험연구소 기술품질원에서 자비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우리 기술력을 확인했다며 그전에는 야전 테스트 기회가 없었다. 실험실에서 확인한 성능지를 갖고 가 테스트를 요청했지만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걸 야전에서 어떻게 쓰냐는 식으로 답변받았다. 사격할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성능을 확인하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군에서는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환영한다. 그러나 군에서 환영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중소기업 진입을 쉽게 열어주지는 않는 것 같다며 신생기술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문화와 정책 등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두레텍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FCT의 지원에 1차 선정되고 UAE에서 탄을 시연해달라는 초청까지 받았다. FCT는 미 국방부가 의회 승인에 따라 동맹국들을 통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물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차 선정, 2차 검증 테스트, 3차 양산 테스트로 진행된다고 한다. 두레텍이 개발한 고성능탄은 1차 선정됐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2차 테스트 기회가 무산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추후 우리 군 실사격 성적을 가져오면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UAE에서는 군 저격부대 앞에서 김 대표가 직접 사격을 선보였다. 사격을 본 관계자는 빈 땅을 보여주며 이민을 오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약 1km 지점에서 사격해 표적을 맞췄더니 뒤에 있는 관계자들이 생중계하며 난리가 났다며 이민을 오라며 공장 부지를 보여줄 때 국위선양하는 기분이었다며 웃으며 말했다. 두레텍은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투력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군이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두레텍의 기술을 알아보고 제안이 오고 있지만 아직 대전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오랫동안 대전에서 군 복무를 하기도 했고 두레텍을 창업하며 대전TP 등 대전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은 우리 군이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자는 게 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두레텍은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커왔다고 생각한다. 고마운 마음에 여기서 성장하고 싶어 남아있다. 그러나 공장 부지 등 협조가 필요해 시에 얘기했으나 아직 답변받지는 못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